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하연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경의중앙선 야당역과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90세대 파주 타운하우스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보시면 이런 구조로도 집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독특한 분위기로 만들어진 타운하우스는 처음 봤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위스 등에는 이런 형태의 집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보기는 좀 흔치 않은 집, 이런 집을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모든 집이 펜트하우스처럼 만들어질 파주 타운하우스, 지금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파주 타운하우스 현장입니다. 영상으로 딱 보셔도 독특하죠. 경사 형태로 쭉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집이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한 층당 한 세대만 사용할 수 있어서 공간은 넉넉하게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앞쪽으로 해서 넓은 테라스가 만들어질 예정이라서 모든 집이 펜트하우스처럼 꾸며진다고 하네요. 완성이 된다면 참 예쁠 텐데 현재 이곳에는 완성된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구현된 곳에 가서 내부 영상은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사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거 좀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처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안전하게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진도 8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 다 들어갔다고 하고요. 또 경사 형태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올라갈수록 좀 스릴감이 넘치겠죠. 이 엘리베이터도 정말 튼튼하게 안전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올라갈수록 전망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아래층, 저층은 모르겠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반대편을 보면 운정 신도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전망이, 뷰가 정말 예쁘겠죠. 정말 그림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저 끝에는 펜트하우스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펜트하우스도 꼭 촬영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층, 그러니까 가장 아래층에는 아주 넓은 테라스가 확보된다고 하네요. 또 이 모든 집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요. 외장 마감은 라임스톤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당연하게도 도시가스 난방 가능하고요. 상수도 기반 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는 계속 공사 중이라 좀 마감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내려가서 공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주차장 입구고요. 입구를 통해서 안쪽까지 30세대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 공간입니다. 한 라인에 19세대 정도 있다고 하는데 19세대가 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 두셨습니다. 고층인 경우에는 설치될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꼭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지 않아도 이 계단을 통해서 세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차장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제 모델하우스가 있는 곳에 가서 내부 영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84제곱미터 내부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세대 현관은 세로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또 반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내부로 진입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좌측에는 팬트리 공간이 하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행거가 제작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기본적인 수납들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다가 아니고 맞은편에 신발장 4칸도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반계단 올라오면 이쪽까지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 공간은 아주 여유 있는 편입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대리석들은 모두 수입산 최고급 자재로만 시공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안에 사용된 대리석들도 모두 수입산 대리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거울이 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이쪽에서 정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또 중문 들어가기 전에 보면 스마트 제어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실내에서 엘리베이터도 호출할 수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도 여기서 눌러서 모두 제어가 가능합니다. 중문은 슬림형 중문인데요. 강화 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긁힘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오면 복도식으로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안방이 하나 있으니까 안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만 보면 아주 넉넉하진 않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북박이장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북박이장은 필요가 없다 하시면 마이너스 옵션으로 제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이니까 기본적인 가격에서 조금 빠지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납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이렇게 있는 게 낫고, 방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이 각 방에는 이런 제어 장치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조명도 여기서 모두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콘센트까지도 여기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전기가 안 통하게끔 할 수도 있다. 이런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 안방 위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과 안방에만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한 대당 12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방에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은 추가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실제로 만들어질 집에는 이 안방 바깥으로 이 두 번째 방까지 연결된 텃밭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샘플하우스로 따로 구현을 해 놓은 거다 보니까 이 6평의 텃밭을 다 구현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앞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좀 좁잖아요. 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확보해서 실제 입주할 집에는 테라스가 6평이 이 안방 앞으로 확보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방까지 해서 여기에서 펜스 마감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모델하우스는 현재 그걸 구현을 못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구현되지 못한 게 있는데요. 이 뒤로 해서 정말 넓은 창고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이만 8m 정도 된다고 하고요. 폭은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창고로 쓰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뭐 영화관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뒤가 바로 옹벽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하셔서 이 벽 두께를 한 90cm 정도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공간을 보셨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 이 뒤쪽에 드레스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나 강화 스텐으로 제작이 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행거를 이렇게 디귿자로 제작을 해놔서 기본적인 수납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드레스룸이 하나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부족하겠죠.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거하지 않고 이 북박이장은 살려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맞은편에는 이렇게 화장대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에 가보면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에는 일체형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수납장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고, 이 욕실에 사용된 제품들은 전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마감재는 전부 고급 자재만 사용을 한 타운하우스 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부터 살펴보셨고요. 이제 조금 더 따라가면서 나머지 방들과 욕실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두 번째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침실로 사용하기 딱 좋을 정도의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본적인 수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뒤에 북박이장 하나 설치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또 이 두 번째 방에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 현재는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머지 방들에는 추가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살펴보셨고요. 조금 더 가서 맞은편에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메인 욕실에는 욕조는 따로 없고요. 공간은 안방 욕실처럼 넉넉한 편입니다. 역시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일체형 비데가 있는 양변기와 세면대, 그 위에 선반도 잘 제작이 되어 있고,
위에 수납장도 넉넉한 편입니다. 또 이번에는 문이 달린 샤워부스로 샤워 공간을 분리를 해놓은 메인 욕실입니다. 환기창 역시 잘 되어 있고요. 여기 하나 더 보니까 옵션이 있네요. 이렇게 욕실에는 바닥 난방도 가능하고, 또 칫솔 살균기도 기본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옵션들이 좀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와보면 이제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하고 크기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역시 세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가되는 항목이라는 거. 이 뒤에 북박이장 설치되어 있는 거는 두 번째 방하고 똑같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방, 또 욕실까지 모두 살펴보셨고요. 이제 거실을 좀 보겠습니다. 거실 바닥은 전부 헤링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방 안까지 전부 헤링본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만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 쪽도 대리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터키산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원격으로 어지간한 모든 것들은 다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월패드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된 창호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사용이 됐습니다. 3중 로이 유리에 아르곤가스가 채워져 있고요. 전 세대가 모두 남향입니다. 현재 모델하우스에는 뭐 전망이나 뷰, 요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 앞은 전부 다 막힘없이 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면 쪽에 창이 하나 있는데, 만들어질 집에는 이 창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창이 시공이 될 예정이고, 이 앞에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제 모델하우스를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집에는 이 공간은 없고, 이 창도 조금 짧아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창은 짧아져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 뒤에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은 디귿자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상당히 쾌적하겠죠.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이렇게 4인용 식탁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가 좀 편리하겠죠. 기본 냉장고는 한 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안쪽에 추가로 김치 냉장고 설치할 수 있는 넉넉한 다용도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 전부 채워져 있는데 주방의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용도실에 보면 또 상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광파 오븐 레인지는 추가 옵션 항목이고요. 기본 제공되는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고,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해서 2구 전기레인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싱크볼은 이쪽에 있는데요. 이쪽에 설치를 하신 이유가, 실제 이제 만들어질 집에 가보면 여기서 일을 하면서 뻥 뚫린 전망을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배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완성이 된 집에 가보면 앞에 뻥 뚫린 전망을 확인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덜 피곤하겠죠. 자, 이렇게 주방도 살펴보셨고요. 주방 뒤쪽에는 이렇게 여닫이 문이 하나 있는데, 열어보면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제법 넉넉한 편입니다. 세탁기 하나 설치하고도 옆에 김치냉장고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요. 건조기가 있다면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상부장, 또 하부장까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본 수납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여기까지도 수납이 충분하게 가능하도록 장을 설치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부 공간들은 전부 살펴보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이 이 집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주방 쪽에서, 거실 쪽에서 이렇게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 모델하우스에는 12평 밖에는 구현을 못했다고 하는데, 테라스는
실제로 15평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보다 조금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전체 공간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12평밖에 안 돼도 꽤 넉넉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방금 보셨던 이 욕조는 기본 항목은 아니라고 합니다. 추가되는 옵션 항목인데, 꼭 테라스에 이런 게 필요치 않다면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넉넉한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한쪽은 또 저렇게 바베큐 파티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DP를 해놨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테라스가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고, 이 앞에 운정 신도시를 전부 볼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봐도 이런 그림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앞에 미니 폭포 같이 하나 되어 있는 거는 그냥 DP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추가 설치 요청하시면 이런 것도 테라스에 설치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넉넉한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바닥, 그러니까 이 테라스 아래쪽이 아랫집의 거실과 방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뛰다 보면 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층간 소음 방지제를 37cm를 시공했다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에 20cm에서 27cm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두껍게 해서 완전하게 소음을 차단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파주에 위치해 있는 타운하우스 현장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린 이 타입의 가격과 기타 상세 정보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